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애플의 발표는 보통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가을에 2번 진행을 하죠. 9월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메인 이벤트가 있다면 그와 함께 발표를 하지 않은 아이패드나 맥 등을 보통 10월에 발표를 하죠. 그렇다면 10월에 발표 예정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IT도 패션이다. 먼저 가장 유력한 제품은 M2 칩셋이 탑재가 되는 아이패드 프로가 있겠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M2 칩과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11인치와 12.9인치가 있죠. 이번 6세대 역시 그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작년 4월에 출시한 5세대는 M1 칩을 탑재하고 썬더볼트 포트, 그리고 5G 지원과 12.9인치에는 미니 LED가 들어간 게 또 이슈였습니다. 작년 5세대에서는 11인치에 미니 LED가 빠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11인치에는 미니 LED가 빠져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볼 때, 특히 어두울 때는 이 미니 LED가 좋은데 이 점이 좀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비슷할 예정이고, 상단과 하단에 4핀 커넥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3핀을 대체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일단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M2 칩셋이 들어가도 아이패드 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적인 이상, 이 상황에 어떻게 6세대의 강점을 발표할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AP 이외에 프로그램이나 앱 등 다른 점이 부각이 안 된다면 어쩌면 업그레이드의 느낌이 날지도. 다음은 아이패드 10세대입니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10세대입니다. 10세대입니다. 무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변화가 된 외관이죠. 이게 다른 아이패드들과 같이 플랫하고 각진 모습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 역시 이 점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패드는 사실상 디자인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의 확대가 되길 바라는 것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전보다 조금 더 커진 10.5인치로 예상, USB-C 포트 탑재, A14 바이오닉 칩셋 탑재, 그리고 5G 지원 등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터치 아이디는 유지가 될 예정인데 에어와 미니와 같이 상단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가로 사용을 위해 오른쪽 베젤에 위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헤드폰 잭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반 아이패드는 꽤 쓸만한 기기임에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성능보다도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유일하게 예전 폼팩터를 유지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일반 아이패드고, 저는 이전에 아이패드 가이드 영상을 만들 때도 결국에는 이 일반 아이패드를 추천했지만 그때도 이 디자인이 괜찮을 경우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이패드의 사용도는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프로를 쓰던 일반을 쓰던 사실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때문에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출시를 하게 되면 정말 잘 팔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가을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M2 칩셋이 탑재가 된 맥입니다. 현재 애플이 M2 기반의 맥 미니와 맥북 프로, 맥 프로 등의 모델들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짧은 기간 내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10월 또는 내년 중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죠. 그 중에 먼저 M2와 M2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는 맥 미니입니다. 2020년 11월인 약 2년 전에 M1 칩셋이 탑재가 된 맥 미니가 출시를 했죠. 이건 애플 실리콘이 첫 발표가 될 때 함께 나온 제품이기도 한데 올해 2년 만에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보다 높은 성능의 맥 미니가 현재 판매 중인데, 아마 M2 프로 모델의 맥 미니가 나온다면 그 인텔 모델의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맥북 프로입니다. 이 M1 프로와 맥스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맥북 프로 M2 프로와 M2 맥스의 소식이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 모두 개발 및 테스트한 게 있으며 빠르면 이번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예상보다 빠른 업데이트에 좀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공급의 문제와 다른 기타 문제들로 이 출시 기간이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가 된다면 3나노 공정의 칩셋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번 역시 5나노 공정의 칩셋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작인 M1 프로와 맥스의 칩셋보다 GPU 코어수와 통합 메모리 등 조금 더 성능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M1과 M2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성능이 더 높아질수록 이 성능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 프로입니다. 이 맥 프로의 소식이 여태 없었죠. 2020년 애플 실리콘 발표 때 애플이 약 2년 안에 맥의 라인업 전체가 인텔 프로세서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이 완료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맥 스튜디오를 발표를 한 후 맥 프로 타워의 애플 실리콘 버전이 나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도 했죠. 아마 당연하게도 더 성능이 좋아진 칩셋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름은 M2 울트라, M2 익스트림 등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 탑재로 부피가 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바뀔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왔죠. 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보일 듯 하고요. 아마 출시가 된다면 현존 가장 빠른 맥은 바로 이 제품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애플 TV입니다. 이번 역시 새로운 애플 TV가 출시가 될 예정이며 이것 또한 10월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후에 발표할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새롭게 출시 예정인 애플 TV는 A14 바이오닉 칩셋 탑재와 4GB의 램 탑재 등으로 현재 A12 칩셋 탑재, 3GB 램 등의 애플 TV 4K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또한 완전히 확실한 예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구매 유도가 가능할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SKT에서 정식 출시를 하며 이게 조금은 수요가 생기는가 싶었지만 현재 금세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PTV의 활성화와 삼성이나 LG 등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의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인기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이게 사용을 해보면 완성도 면에서 확연하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격을 더 주고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듯 합니다. 이상 오늘의 10월 발표 예상은 이 정도이고요. 그 외에 M2 iMac 등도 M2 mini 또는 M2 MacBook Pro와 비슷한 성능으로 출시 예정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보가 다른 제품들보다 더 없기 때문에 이는 얘기를 더 모아서 발표 전에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Limousines, really think I'm seeing things.